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정말 최악의 남편 그리고 최악의 시댁과 이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역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나름 업계에서 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과 돈 모두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저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었던 남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보고 싶었지만 일단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도 등록을 해봐야 하나 고민도 했었지만 조건을 보고 부자연스럽게 맞선을 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제가 맡은 일은 정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더욱 연애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정년기다, 결혼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들어오는 남자 소개에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이라도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음 나갔던 그 소개팅에서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소개팅을 주선했던 주선자와는 지금 현재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제가 용기를 내어 받아본 소개팅에서 저는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첫인상이 좋아서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지만 월급은 저보다 더 적었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잘 통했기 때문에 3번 만남 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뒤로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별다른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엄마 아빠께서도 제가 하는 일에 크게 관여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본 게 다였으니까요. 반면 남자친구네 집은 3남매였고 누나가 1명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불안해하던 제게 남자친구는 항상 큰 소리를 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저희는 자연스레 미래를 약속했기에 결혼 이야기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혹시 반반 결혼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은 당장 하고 싶은데 일단 가진 돈이 부족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한 지도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하는 분야에서 경력도 있었고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남자친구보다는 모아놓은 돈이 많았고 외동딸이라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훨씬 많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니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또 이 사람이 나와 빨리 합쳐서 살고 싶다는데 그깟 돈이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완전 복이 터졌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색시를 얻다니. 어머님부터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얼마 후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전에 한 번 정도 뵈었을 때도 계속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버님도 저 같은 며느리는 완전 환영이라 하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항상 두 분이 저를 부를 때는 돈 잘 버는 며느리,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하셨던 것 같네요. 그때는 왜 그걸 눈치 못 챘을까 싶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큰 반대 없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웨딩홀도 알아보고 스튜디오나 드레스도 알아보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면 어떨까? 혼인신고?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너랑 빨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서.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잖아. 서로에게 책임감이랄까?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나왔고 예식장 예약까지 다 끝났는데 부부나 다름없잖아.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갖 안 좋은 상상이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면서 항상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애 데리고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 없을 때 빠르게 결정해서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애초에 이 사람을 믿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지만 신중해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으로 혼인신고는 결혼 이후로 미룰 생각이었죠. 우리 혼인신고는 서두를 필요 없잖아. 내 친구들도 일단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애들도 많아. 급할 거 없으니까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나중에 해. 왜? 자기는 나 못 믿어? 그럼 앞으로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살 생각이야? 그건 아니지. 당연히 혼인신고는 할 거야. 그래도 일단 결혼해서 몇 달 지나서 하자.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최소한 결혼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하자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 기분이 상한 것처럼 투덜거렸지만 저는 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혼인신고를 올리는 게 나쁠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갈등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설레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정말 즐거웠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행복한 기분이었죠. 다만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하자고 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고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하고 있느라 핸드폰을 확인 못했네요. 별일 없으시죠? 그냥 별일은 아니고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이잖니. 그러셨어요?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님 뵈러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기도 하잖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명절에 우리한테 용돈 줄 생각이었으면 지금 미리 보내주면 안 될까? 네? 용돈이요? 아, 용돈 필요하셨구나. 지금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혹시나 불편해하면 어쩌나 했는데. 지금 바로 계좌번호 불러줄게. 근데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내가 용돈 달라고 한 건 비밀이다. 알겠지?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용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없기도 했고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이런 요구가 처음이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셨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계좌번호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라 시댁에 가야 하기도 해서 얼굴 뵈었을 때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종종 용돈을 달라 연락하셨고 그럴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소소하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문제될 건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드렸어요. 다만 그때마다 항상 시아버지한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죠. 그렇게 지내던 중 갑자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들었고 이혼을 하고 난 뒤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중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만났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한다면서? 엄마가 올케 칭찬이 자자하더라. 아니에요. 저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요. 역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다름이 아니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잖아. 이 나이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조만간 일 시작하면 금방 갚을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때부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별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시누이까지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시댁 집안 식구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호의를 보인 건데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나 100만 원을 갚기는 했지만 시누이와 어머님의 뒤를 이어 막내 도련님까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연락을 하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셋째인 막내 도련님은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무이자 은행이라고 소문이라도 난 건지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 엄마한테 형수가 여유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련님 이런 건 제가 아니라 형한테 직접 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련님만 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저도 여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댁 식구에게 잘 보이려는 제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고 또 제 돈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죠. 가장 이상했던 점은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난데 오늘 우리 막둥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었니? 네, 아까 도련님 전화 왔었어요. 너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안 빌려준 거야? 돈 잘 번다며? 나는 내 자식들 키우면서 돈 아까워 한 적이 없었는데 너는 우리 식구들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깝고 힘든 일이니? 얼마 전에 형님도 그렇고 이제는 도련님까지 돈 빌려달라고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요. 아무리 돈을 좀 번다고 하지만 제가 재벌도 아니잖아요. 1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급전 100만 원인데 정말 야박하게 구네. 내가 주변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칭찬을 얼마나 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냐 따지는 어머님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 챙기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정말 첫인상과는 달라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안 빌려드린 것도 아니고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거절한 건데 아예 이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날 시동생과 어머님과 전화를 한 것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결국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저희의 첫 부부싸움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제가 어머님께 큰 실수를 했다면서 일단 저보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라 하더라고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저도 남편이 사과하라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냉랭해진 남편의 표정을 보니 앞으로 이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아직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사실이었죠. 딱히 이혼 소송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끝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다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개과천선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남편에 대한 마음의 정리도 아직 덜 됐고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하자마자 몇 달 만에 이혼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제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근데 혹시 당신 하는 일에 도와줄 사람 하나 안 필요해? 나 혼자 하는 일인데 도와줄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혼자 일하잖아. 아니, 우리 누나 말이야. 누나를 좀 취직시켜주고 싶어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키면서 월급 주면 안 돼? 없어. 월급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빠는 나랑 아직 시댁 이야기 제대로 끝맺은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이나 형님 도련님이 아직도 내 욕하고 있지? 근데도 지금 이 와중에 나보고 형님을 월급 주고 일 시키라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한번 물어본 거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저희 부부가 싸운 뒤로 며칠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 식구들을 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형님을 데려다가 잡일이라도 시키면서 월급을 250 정도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혼자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무슨 직원을 뽑습니까? 아직 그 집안 식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뭘 자꾸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니 일단 저희 부모님께는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고 답답한 마음에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곳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진입을 했고 백화점과 카페가 몰려있는 사거리에 신호대기를 하고 정차를 했었는데 그때 낯익은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었고 문제는 옆에 어떤 남자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닌 처음 보는 아저씨였죠. 너무 깜짝 놀랐고 일단 핸드폰을 들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당분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정에서 일만 하며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대충 상황 설명을 해드렸더니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던 응원한다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남편과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은 집에 들어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게 할 거야? 나 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있어. 그리고 당분간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들어갈 생각 없어.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라는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또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게 결혼 생활이 맞긴 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이 점점 식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셋 중 하나였던 대학 동기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제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 남편이 우리 은행에 찾아왔었거든. 근데 내 얼굴은 못 알아보더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왔었는데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그렇게 받은 3천만 원 대출을 바로 시어머니 계좌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건 말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상황이 심각해 보이고 가장 친한 친구니까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친구에게는 고맙다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머리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마 이제 저한테 돈을 뜯어낼 수 없으니 남편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목돈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 시댁에 줘버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 듣지 못하고 다시 남편과 화해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왜 시어머님, 시누이와 도련님에게 돈을 끝도 없이 빌려줬어야 하고 남편이 몰래 친 사고를 같이 수습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 시댁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 자기 웬일이야? 이제 마음 다 풀린 거야? 일단 들어와. 야, 너 은행에서 대출 받았냐?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 뽑아서 어머님한테 다 보내드렸니? 응? 아니,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더 말할 생각도 없고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더 이상 너랑 너희 식구들한테 엮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할게.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아줘. 아니,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린 부부잖아. 대출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알아서 갚을게. 현관 앞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어요. 너 이게 시댁에 와서 무슨 짓이야? 아주 못돼 처먹었네.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어머님이야말로 그러고 다니시면서 시아버님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머님은 전혀 반성하는 표정조차 없이 저를 째려보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님께 며칠 전 길거리에서 찍었던 어머님과 낯선 남자가 함께 있던 영상과 사진을 아버님께 전송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카톡 알림에 아버님이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시더니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굳으셨습니다. 장동식이? 당신이 장동식이랑 왜 같이 다니고 있어? 여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진 조작이야. 가짜 뉴스라니까. 얘가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내려고 조작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간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아버님과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을 보신 아버님은 말 그대로 울부짖으면서 시댁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이 다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아버지 말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는 처음부터 너밖에 없었어. 솔직히 내가 혼자서 3천만 원을 언제 다 갚냐? 너만 믿었단 말이야. 나 너 없으면 개털이야.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 남편을 밀쳐내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고 이틀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신혼집에서 제 짐을 빼왔고 집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이제는 남편과 미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제 것만 다 들고 나가면 끝이었어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얼마 후에 이혼을 했어요. 신우와 남편의 동생은 지금까지도 계속 백수로 지내고 있고 저희까지 끝나게 되면서 시댁 집안은 말 그대로 모래알같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싸움 때문에 살던 집까지 싹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이후로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